반갑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서 조교수로 있는 김태진이라고 하고요. 어,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리시죠? 예, 예,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주제를 받기로는 이제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 관련해서 뭔가 발표 자료를 하나를 구성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쓰이는 곳이 이제 디지털 트윈에도 쓰이니까 요 내용이랑 엮어가지고 이제 말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아마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 자체는 저희가 뭐 산업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들어본 내용이고 그리고 그 개념도 다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결국 현실의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그 물리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재현하는 똑같이 재현하는 어떤 이제 컴퓨터상의 모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현실에 있는 이 물리적인 실체가 어떤 변화를 겪으면은 그러면은 요 디지털 모델도 같이 변화를 겪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얘를 복제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가상의 모델을 만드는 것, 즉 트윈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얘가 모델만 그 어, 자체로서 이제 그 물리적 객체가 변하는 것을 자체로 이제 나타내 줄 수는 없으니까 요 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 다리가 바로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얘가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싱크를 서로 맞추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디지털 트윈 모델은 그러면은 현실에 있는 이 물리적인 실체랑 동일하게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얘를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뭔가 더 유용한 가치를 우리가 뽑아내서 그것을 다시 이제 현실에 있는 실체에 정보를 전달을 해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기계 시스템이라면은 그 기계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질지 뭐 그런 등등의 이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모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거 이 공장에 센서 붙여가지고 공장 모니터링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공장에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디지털 트윈인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디지털 트윈이 맞죠. 앞에 그 개념에 비춰보면은. 근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거 그것만 해도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뭔가 공장의 완전한 자동화를 이루는 그런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수준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도 어, 물론 이제 공장을 단순히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화면에 띄워주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지향하는 더 높은 수준의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용한 정보를 모델에서부터 생산을 하고 그것을 이제 실제 운영하는 데 반영을 하고 그런 것까지 가능해야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준을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에서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 팩토리 단계를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그 어떤 자료에 보면은 디지털 트윈 모델을 어, 그 수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모델이랑 디지털 섀도우랑 디지털 트윈 모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요 각각의 이제 모델의 구분은 데이터를 얼마나 데이터의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 데이터의 흐름이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모델을 구분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디지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흐름이 서로 없는 그런 케이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현실 객체가 따로 있고 그리고 디지털 모델이 따로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제품 개발을 할 때 시뮬레이션 모델만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모델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부터 다시 재설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쓰이는 모델이 바로 이 디지털 모델에 해당하는 거겠죠. 다음으로 이제 디지털 섀도우는 데이터 흐름이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 그 모니터링하는 데이터가 모델로 흘러 들어간다든지, 혹은 이 모델에서 제어 신호가 이쪽 이제 현실 물리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양쪽 중에 어느 한쪽에만 데이터 흐름이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는 디지털 섀도우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앞에서 봤었던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은 이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리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이 모델도 이제 최신화하고, 그리고 그 최신화된 모델을 다시 가상의 실험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뽑아 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현실의 요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주는 정보도 전달하고, 이런 게 이제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먼저 이제 이 트윈 개념의 유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트윈 개념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문헌을 보니까 요 나사의 이 아폴로 프로그램, 이 달 탐사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트윈의 개념이 가장 먼저 소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폴로 13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 영화를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옛날 영화여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요게 보면은 이제 달 탐사를 하러 이제 실제로 우주에 나간 우주 비행선이 있었고, 근데 그게 하다가 우주 비행을 하다가 시스템 결함으로 이 폭파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귀환 미션으로 지구로 귀환하는 미션으로 바뀌면서 요 안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 우주 비행사들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웠고, 요 땅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지상에 여기 나사에 어, 지금 현재 상황이랑 똑같은 그런 레플리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면은 무사히 이렇게 귀환을 할 수가 있겠다 해서 그 우주 비행사들한테 알려주고, 실제로 우주 비행사가 그걸 이행을 하면서 이제 무사히 이제 지구로 착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사가 그 땅에 만들었던 그 레플리카 우주선, 그게 이제 최초의 트윈 개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냥 현실의 레플리카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어떤 가상 컴퓨터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달성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제 요 에피소드에 다 잘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는 사실은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한 결국에는 이제 물리적인 실체랑 가상의 그 모델이랑 두 개를 싱크를 최대한 맞춰서 이제 유용한 정보를 끌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런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어, 필요한지를 이제 모듈별로 여기서는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필요한 기술의 모듈을 구분을 하는 것도 이제 문헌마다 뭐 3단계로 구분하는 문헌도 있고 4단계로 구분하는 문헌도 있고 이제 7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5단계로 구분한
요런 이제 기술 모듈을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피지컬 시스템이 먼저 존재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시스템은 컴퓨터 모델이다 보니까 그 컴퓨터 모델을 빨리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피지컬 시스템으로부터 이 모델을 서로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센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생기면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이 디지털 모델을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최신화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그 최신화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이 업데이트에 관한 이런 모듈이 우리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 모델이 최신화가 되었다면은 그 최신화된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상 실험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추정을 해내겠죠. 최적의 이제 운영 방안을 도출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모듈이 또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피지컬 스테이트를 프레딕트하는 그런 예측하는 그런 모듈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요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제어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사이클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처음에 이제 센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센싱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지 이 디지털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효율적인지, 아니면은 요 정보로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작업을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그런 식의 이제 최적화하는 모듈이 또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섯 번째 모듈은 그런 최적화 모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요 각각의 관여되는 기술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센서 쪽에서 어, 이슈가 되는 내용들, 그런 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모델링 쪽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모듈, 여기서 이제 이 실제 이제 물리 세계에 뭔가 정보를 줄 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각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섯 가지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 펑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각각의 역할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 센싱이랑 관련된 내용들,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이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 조금, 그리고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 조금, 이렇게